언제 8천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8천 언제 갈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시가로 급등 나와서 출발했던 시가가 고가였었던 그날 있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일단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좀 언제 뚫어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 돌파해줄까? 내일 이번 주라고 하면 내일 금요일인데 한번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천까지 언제 갈까를 사실 맞추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들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 장 초반에 제가 외국인들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고 갔잖아요. 오늘 딱 개장하고 나서 갭상승으로 떠서 출발을 하니까 외국인들 매도 우였거든요. 한 2억 정도 팔더라고요. 근데 장 초반에 쫙 외국인들이 팔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좀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현물 쪽에서는 오늘 2조 원 넘게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다 삼전닉스 쪽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집중된 그런 흐름이었었고, 다만 선물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8억 팔았습니다. 콜옵션에서도 매도했고 풋옵션은 매수하면서 일단은 내일 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겠다에 대한 베팅을 조금 해놓은 것 같긴 해요. 요거는 그렇게 100%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일단 포지션 자체는 상단은 조금 제약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외국인들이 베팅은 해놓은 상태라는 거는 지금 현재 파생 쪽에서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워낙 지금 삼전닉스를 브레이크를 걸 만한 것들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주주 환원 발표를 했고, 또 곧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100조 규모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150조 규모로 이제 주주 환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뉴스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체계를 1차로 일단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곧 있으면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10월 초까지 좀 연이은 일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일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좀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핫칩스 메모리 세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참가를 해가지고 차세대 메모리랑 HBM 패키징 기술을 공개를 할 예정이래요. 단순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양산 시점 언제가 될지, 그리고 고객사 인증은 받았는지, 퀄은 됐는지, 그리고 양산 수율이나 실제 공급 계약 여부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일정이 있다고 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핫칩스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AMD, 인텔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요. 엔비디아 베라루빈, 그리고 AMD ME400,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체크할 것들은 전력당 성능, 그리고 HBM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랑 냉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양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체크를 해야 되고요. 화요일 날에는 핫칩스 네트워크랑 자체 AI 빅테크 기업들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이런 기업들의 자체 커스텀 칩이랑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네트워크 기술이 공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들이 쭉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아마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이 연이어서 좀 보도가 되면은 요것도 하나의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더 부채질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장작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GPU 단일 투자에서 AI 특화 반도체나 광통신 특화 메모리로의 투자 확장 여부 이런 것들을 화요일 날 좀 보게 될 거고,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가 있대요. 그래서 반도체 주문량이랑 재고
그리고 웨이퍼랑 HBM 계약 단가 요것들도 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HBM 계약 단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단가 또 얼마나 될지 지금 뭐 내년에 HBM 단가가 거의 100% 이상 오를 수 있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뭐 생각보다 HBM 단가가 좀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는 주체도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뭐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이번에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주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차기 분기 매출 마진 가이던스 제시를 할 거고 블랙웰 울트라 베라루빈 공급 타임라인이 상향되는지 요거 한번 봐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 봐야 되고요. 아마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도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국향 HBM 매출 이거 잡히는지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HV10도 들여오는 거 수입하는 거 허용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중국 내수 기업들을 위해서 중국 내부로는 들여오는 거가 안 된다. 대신에 뭐 홍콩이나 이쪽에는 좀 괜찮다라고 중국에서 허용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미국에서 수출을 해줄게라고 해도 중국에서 안 받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 내부의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은 잘 안 돌아간다. 성능이 너무 딸린다라는 불만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좀 사용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10,000개 정도씩 바이트댄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한 10,000개 정도씩은 좀 확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가 매출에 어떻게 잡힐지 이전까지는 아예 중국 매출을 아예 안 잡고 있었거든요. 이번 실적에선 잡을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엄청난 이벤트가 될 거다. 어쨌든 지금 좀 이 반도체 쪽에서는 기대감이 우리나라에서 붙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쭉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세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 전까지는 아마 좀 기대감 자체는 좀 펌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도 다음 주 내로 아마 발표가 될 거고 목요일에는 또 마블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삼전닉스 아자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마벨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 발표할 거고 이게 삼성전자가 칼을 갈았다 얘기가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시가총액이 바뀌었잖아요. 역전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엄청 비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비상이어서 그때 시총 역전받고 내부적으로 막 회의를 하고 주주 환원 책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도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이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칼을 열심히 이제 갈다가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책 공개하는 거 보고 이제 아마 삼성전자도 바로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좀 생각이고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반드시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8월 다음 주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잠깐 세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인 추세의 회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9월이랑 그리고 10월 달에 또 꽤 큰 일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다시 좀 추세를 회복하고 조금 더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9월 1일에 애플 CEO가 취임을 합니다. 지금 팀 쿡 CEO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CEO가 이제 취임을 한단 말이죠. 존 터너스라는 신임 CEO가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신임 CEO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새로운 CEO가 취임을 했으니까 앞으로 애플의 향후 방향성이나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애플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반도체 없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반도체 없어가지고 삼전닉스한테도 이제 못 구해가지고 중국 CXMT한테 갔는데 원래 애플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5%를 이제 사가던 그런 엄청나게 큰 고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0% 정도로 확 떨어졌어요. 그 비중 자체가.
그 이유는 뭐 메모리 반도체를 얘네가 안 사서가 아니라 그 외들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기술 기업들이 워낙 메모리 이렇게 너무 필요하니까 다 엄청 많이 사가는 거죠. 어쨌든 이 애플도 핸드폰 출시하고 모바일 출시하고 이러려면은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전닉스한테도 지금 원하는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CXMT한테 가지고 우리 물량을 확보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CXMT에서는 왜 우리가 삼전닉스보다 싸게 팔아야 되냐, 더 비싸게 팔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컨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없단 얘기예요. 없어서 지금 구하는데 굉장히 좀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팀쿡 CEO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메모리가 비싸니까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과제는 메모리를 구하는 거,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올해 그 AMD CEO도 처음 딱 그 우리나라 바로 와가지고 삼전닉스 만나서 반도체 좀 달라, 우리가 뭐 해줄게, 이런 것처럼 애플 CEO가 만약에 또 뭐 방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뭐 만난다던가 뭐 이런 일정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좀 현재 메모리 상황에서 거대한 또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들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 150조 발표 임박,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 모든 모멘텀이 지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이 저항대는 있지만 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유 있게 들고 가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